어느 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너무 보여주면 금이 간다오.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저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는 자신의 인생으로 그 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속마음을 길게 털어놓지 않았고 감정도 쉽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그를 가장 믿음직하고 편안한 벗으로 기억했습니다. 반면 말 많고 솔직했던 이는 오히려 외로움이 깊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다르게 만든 걸까요? 우리는 흔히 솔직해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솔직함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감정이 깊을수록 더 약해지고 상처를 말하는 순간 더 흔들리고 욕망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는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마음은 드러내는 순간 약해지고 어떤 마음은 드러내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품고 있던 어느 날 정약용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의 결은 숨김이 아니라 지킴이다. 그 말은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 지켜야 할 부분을 온전히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마주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감정을 쉽게 쏟아내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모두에게 섭섭해했고 한 번 상처를 털어놓고 나면 상대의 반응을 계속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면 조용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던 사람은 말없이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왜 말이 적어도 신뢰를 얻었을까요? 혹시 마음을 덜 드러낸 것이 오히려 그들을 단단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도 나무처럼 결이 있습니다. 나무 결을 거슬러 깎으면 금이 가듯이 사람도 마음의 결을 거슬러 드러내면 쉽게 상하는 법입니다. 그 결은 누구에게나 세 가지로 흐릅니다. 감정의 깊이, 상처의 흔적, 욕망의 모양. 이 세 가지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을 때 마음은 오래갑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그 결을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마음이 지쳐 있었다면, 혹시 너무 많이 드러내서 오히려 상처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 마음의 결을 다시 단단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아마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숨긴 것이 아니라 드디어 지켜낸 것임을.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심을 털어놨는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거나 솔직하게 살았는데 외로움만 남았던 적이.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고열이 흐르면 깊고 맑아 보이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닥까지 훤히 드러나지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깊은 감정을 한꺼번에 그것도 있는 힘껏 드러내는 순간부터 관계는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여도 상대 마음 한쪽에는 어느새 이 사람의 감정은 조금 무겁다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 그림자가 생기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거리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칠순을 간 넘긴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밝고 온화해 보여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따르던 분이었지만 그는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온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는 지금과 달랐다고 합니다. 기쁨도 서운함도 그대로 쏟아냈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솔직해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이들과도 어느 날 갑자기 거리가 생기고 진심을 털어놓으면 가까워질 줄 알았던 관계는 되레 부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왜 나는 더 솔직해질수록 사람은 멀어지는가? 오랜 고민 끝에 그 어르신은 어느 날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감정은 깊을수록 천천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구나. 너무 깊은 것을 너무 빨리 꺼내놓으면 상대가 들기에 무거운 짐이 된다오.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야 진심이 통한다고 배웠지만 감정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깊어지고 그 깊이가 가진 세월은 더욱 묵직해집니다. 그렇기에 상대는 당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세월까지 함께 들어올리기 벅차 잠시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해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털어놨는데 왜 멀어지지? 하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너무 깊은 감정을 너무 빠르게 건넨 것입니다. 감정의 깊이를 바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는 절제이며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깊은 물은 겉에서 볼 때는 조용하지만 그 속은 단단합니다. 감정도 같습니다. 속에서 먼저 고요히 정리한 뒤 꼭 필요한 만큼 천천히 흘려보낼 때 그것은 무게가 아니라 온기로 전달됩니다. 정약용은 기쁨도 슬픔도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깊은 감정일수록 천천히 꺼낼 때 오래도록 맑아진다는 말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조용한 사람, 깊지만 서서히 마음을 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오래 머무릅니다. 감정의 결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깊이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절제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남게 하는 힘입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그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드러내며 그 자리에서 다시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굳혀가며 더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상처를 쉬지 않고 들춰내는 사람은 늘 누군가를 찾고 위로를 요구합니다. 반면 스스로 상처를 굳혀가는 사람은 말이 적고 조용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상처를 다스리는 태도에는 깊이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운 80살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삶이 고단했고 상처는 깊었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정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으면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을까?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그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요동쳤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는 말할 때마다 다시 아파지요.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았어.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또 흔들리는 것이 싫었어. 그 한마디는 오래된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상처를 말하면 가벼워지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더 아픕니다. 상처는 말이 굳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굳히는 것임을 그 어르신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늘 드러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마음의 문만 열리면 자신의 불행과 억울함, 서러움을 끝없이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고 함께 공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곁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유는 상처가 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드러낼 때마다 상대에게 감정의 무게를 함께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가 지쳐갔고 어느 순간 그 부담은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의 상처가 함께 들어주기엔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란 드러내는 자에게는 끝없는 고통이 되고 다스리는 자에게는 깊은 지혜가 된다. 상처를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굳지 않은 상처를 함부로 꺼내 보이면 금이 더 퍼진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쌓인 눈물, 고통, 후회들이 마음바닥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계속 드러내면 마음은 금세 피로해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상처를 조용히 굳혀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들의 고요함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의 무게를 남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의 상처로 상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으며 묵묵히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상처를 드러낸다고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드러낼 때 상처는 계속 깨어나고 마음은 흔들릴 뿐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조용히 굳혀가면 그 자리는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아픔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단단한 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세월이 알아서 굳혀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고요함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이 없어도 믿음이 가. 그 순간 당신의 상처는 완전히 굳어 단단한 마음의 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더 깊어지고 때로는 더 집요해지기까지 합니다. 젊을 때의 욕망은 들끓는 물처럼 겉에서 쉽게 보이지만 인생 후반부의 욕망은 마음바닥에 가라앉은 흙처럼 스스로도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마음을 흐립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욕망을 다스리는 일을 마음의 결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라 했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기 더 어렵고 보이지 않아도 상대는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몇 해 전 만났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성공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사업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일을 무리하게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는 욕심이 아니라 마지막 도전이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표정 속에서 말하지 못한 조급함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그 노인은 허탈함에 잠겼고 이내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 다 나 혼자 하는 것 같았다. 이 나이에 뭐라도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러자 가족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그 욕망이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한 문장은 욕망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욕망은 크게 외칠 때보다 고요한 얼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구나. 그 조용한 갈망이 앞서기 시작하면 상대는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욕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이다. 밝은 듯 보이지만 마음을 흐려 그 결을 일그러뜨린다. 욕망이 드러날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흔들린 마음은 금이 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욕망을 안으로 조용히 다스리는 사람은 이상할 만큼 깊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말이 적어도 편안하고 계산이 없어 보이고 그 고요함 자체가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노년의 욕망은 특히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젊을 때의 욕망은 방향을 바꾸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은 마음 깊은 곳에 뿌리처럼 박혀 스스로도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뒤에는 조급함이 숨어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말 뒤에는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이 감정들이 결국 마음의 결을 흐립니다. 그렇다고 욕망을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은 욕망이 결을 흐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다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욕망을 감춘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조용히 다스려질 때 사람들은 그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계산이 드러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조용히 가진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지만 욕망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마음까지 잃는다. 저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생을 보며 그 말이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망이 앞서면 상대는 늘 그 욕망의 방향을 살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나에게 기대하는 건 아닐까? 내가 부담이 되진 않을까? 그러는 사이 마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반대로 욕망을 조용히 품고 사는 사람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런 이에게 오래 머무릅니다.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품격이 깃들어 있습니다.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욕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결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 결이 바로 사람을 오래가게 합니다. 욕망을 조용히 다스리는 사람,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래갑니다. 이것이 마음의 세 번째 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드러내야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마음은 드러내야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수록 더 상처받기 쉬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기술일 뿐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머물던 시절 한 젊은 제자가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자신은 늘 진심을 말하는데도 사람들과 갈등이 많고 오히려 마음을 드러낼수록 관계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모두 말하는 것이 진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네. 마음은 드러낼수록 깎이고 다스릴수록 빛나는 법이야.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솔직해서 오해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내니 상대는 그 변화무쌍함 속에서 피로를 느꼈고 제자의 본심은 가벼워 보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종종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흔들리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음은 드러낼 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 만큼 다시 흔들린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이 금방 사라지지만 노년의 감정은 오래 남고 오래 흔들리고 말해놓고 후회하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말수가 줄어드는 것은 마음이 굳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힘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한 침묵을 배우는 것, 빠른 반응을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침묵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침묵입니다. 감정을 고르는 능력을 갖추는 것. 모든 감정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해야 치유되는 감정이 있지만 말할수록 상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생각하고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성숙이며 지혜입니다. 오래된 노부부가 아무 말도 없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없어 어색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무척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고요함은 오랜 세월 서로의 마음을 지켜왔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설명보다 신뢰가 깊은 관계, 대화보다 침묵이 안정적인 관계. 그들의 침묵은 멀어지는 침묵이 아니라 단단히 이어주는 침묵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숨김이 아니라 지킴은 마음을 숨겨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야 할 본심을 흐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가벼운 고백 대신 깊은 진정성을 남기고 불필요한 흔들림 대신 단단한 결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귀해집니다. 그 마음이 쉽게 다치지 않도록, 쓸데없는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아있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가는 사람이 가진 고요한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아지고 피곤한 사람은 더 피곤해지며 곁에 남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그 존재는 더욱 귀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많아 남는 이는 없고 마음을 지킨 자가 오래 남는다. 이는 조용한 성격을 칭찬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이들이 관계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어떤 노신사가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했고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늘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허전했고 속마음을 모두 말해도 공허함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말수가 거의 없는 조용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감정 표현도 절제되고 마치 마음 전체에 고요한 수면을 얹어두고 사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속을 잘 안 털어놓냐? 나한테라도 좀 말해라.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을 다 말해버리면 그 순간 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흔들리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너에게도 결국 무거운 짐이 된다. 그 말을 노신사는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이 적었던 그 친구는 언제나 옆에 있었고 떠나지 않았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반면 자신은 말이 많을수록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상처받았으며 더 빨리 사람들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거짓이 아니라 기품이 있다. 마음을 조심히 다루는 사람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마음은 쉽게 상처받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를 탓하며 무너지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떠올려 보면 이 말은 참 정확합니다. 먼저 상처받고 먼저 말해버리는 사람일수록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서운함에도 무너지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속마음을 던져놓고는 그 반응에 희청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작은 파도에도 금이 갑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감정이 오래 우려지고 욕망이 조용히 정리되고 상대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어도 편안합니다. 불필요한 감정도 과한 기대도 앞선 욕망도 없기에 상대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레 그 옆에 앉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고요가 아니라 그릇이다. 마음을 오래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이 큰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고요함은 주변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많은 말을 나눠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모든 마음을 보이는 용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힘이 필요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결국 남는 사람들은 이런 조용한 품격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감정이 절제되고 욕망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 우리는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요함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이 줄고 감정의 속도가 잦아들고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당신의 마음도 이미 오래가는 마음의 결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문득 이런 의문과 마주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의 방식은 옳았을까? 젊을 때는 감정이 앞섰고 일할 때는 욕망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결은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진다. 그 말은 곧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진에서의 혹독한 겨울, 한 제자가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가족 문제, 인간관계, 후회, 죄책감, 무엇 하나 마음 편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늘 흔들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찻잔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차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 머무르고 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기대고 남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고 과거와 미래만 붙잡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한다. 그 문장은 제자의 살아가는 방식을 서서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지키며 살아온 한 노모. 말은 적었지만 신뢰는 가장 두터웠고 조용히 바느질하는 모습만으로도 주변이 따뜻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노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평온은 저절로 와요. 그 말은 힘이 없는데도 묘하게 강했습니다. 평온을 찾으러 다니지 않고 평온을 만들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저 마음을 지키니 평온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욕망이 일어나도 앞서지 않으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용히 다스릴 수 있을 때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서서히 고요하게 변합니다. 괜히 화나는 일이 있어도 지나가고 서운할 일이 있어도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되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노년이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정도 아닙니다. 마음을 지켜온 이들이 마지막에 얻게 되는 선물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마음이 다 단단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정약용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월은 그저 시간을 줄 뿐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깊이를 만든다고. 감정을 다스린 사람, 상처를 흩트리지 않고 조용히 굳힌 사람, 욕망을 들키지 않고 조용히 살핀 사람, 불필요한 말 대신 마음을 먼저 지킨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인생의 끝에서 온전한 자기 마음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온기를 나눕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눈빛 하나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지친 이들에게는 작은 쉼터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에 돌아 불렀습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 마음의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남은 생을 조용히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걸어온 지금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도 작은 흔들림이 가라앉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월 속에서 금이 가고 갈라지고 스스로도 낯설었던 마음이 조용히 제 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번개처럼 갑자기 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주 고요하게 마음의 결이 정렬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남에게 빛을 비추어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아질 때 밖을 비춘다. 지금 당신의 마음도 바로 그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을 서둘러 드러내지 않고 상처를 필요 이상 흔들어 깨우지 않고 욕망이 앞서가려 할 때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볼 줄 아는 태도. 이 작은 태도들이 하나씩 쌓여 마음의 결을 조용히 바로잡아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며 늦게 깨닫습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은 말이 아니라 품격 있는 마음이며 관계를 오래 남게 하는 것은 솔직함보다 절제된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자기 마음을 지켜온 사람에게서만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흔들리지 않게 들고 서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욕망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모든 과정은 결국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외로움도 후회도 아픔도 모두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새겨진 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이 완성되어 가면서 당신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훨씬 조용하며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만큼 성장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세월의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도 이제
세월의 바람에 쉽게 흔들릴 마음이 아닙니다. 지켜온 시간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이 남은 생을 잔잔히 비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께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길 앞으로도 곁에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